계획 없는 목표는 그냥 희망일 뿐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이 탄소 감축이 중요할 때는 더 와닿는 말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물류랑 운송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지 그 로드맵을 만드는 전략에 대한 글렉스의 분석입니다. 여러분의 탄소 감축 여정에 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석 보면서 현재 우리 상황은 어떤지 진단하고 또 현실적인 실행 계획 세우는 거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최대 효과를 낼지 그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 상황에 딱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전략, 실질적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탄소 감축 로드맵을 아주 구체적으로 3단계로 나눴다는 점이에요. 각 단계별로 목표치도 명확하고 뭘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핵심 과제들이죠. 그리고 예상되는 투자 효과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첫 단계, 페이즈 1. 2024년, 2026년. 이게 기반을 만들고 빨리 성과를 내자 뭐 이런 단계 같은데 전체 배출량 15% 감축이 목표라고요? 어떤 방법들이 주로 있을까요? 여기서는 주로 그 투자 대비 효과가 좀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솔루션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AI 시스템 써서 배송 경로 최적화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물류센터 조명을 LED로 바꾸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이죠. 운송 최적화만 잘해도 한 8%에서 12%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아, 경로 최적화요? 그거는 뭐 기존에 있던 데이터 잘 활용하면 되니까 비교적 좀 적은 투자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 투자 대비 효과, ROI 분석 결과는 좀 어떤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하죠. 운송 최적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초기 투자를 한 5억 원 정도 하면 연간 12억 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ROI가 240% 정도 나오는 거죠. 1년 안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 바꾸는 것도 ROI 30% 정도로 한 3.3년 정도면 회수 가능하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빠른 성공, 뭐 퀵윈이라고 하죠.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와, ROI 240%? 어우, 진짜 놀라운데요? 확실히 이거 딱 들으면 동기부여가 확 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단계, 페이스 2, 2027년, 2030. 이때는 누적 40% 감축 목표면 이때부터는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단계가 이제 본격적인 전환 그리고 규모 확대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인프라를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 트럭을 전체 차량의 한 50%까지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수소 트럭 시범 운영하는 거, 또 물류센터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하는 거, 이런 게 주요 과제들입니다. 감축 기여도도 꽤 높아요. 각각 한 20에서 25%, 또 15에서 20% 정도로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 트럭 50대 도입하는데 초기 투자가 50억 원, 태양광 발전 1메가와트 설치하는데 30억 원. 이야, 이거 상당한 규모네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큰 투자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료에서 이런 자금 조달 문제 이런 것도 좀 다루나요? 그리고 또 ROI 분석을 보면요. 전기차는 연간 한 15억 원, ROI 30% 정도 되고요. 태양광은 연간 3억 원, ROI 10% 정도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이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아, 장기적인 관점하고 또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같이 좀 고려해야 되는군요. 네, 마지막 페이즈 3, 2031에서 2040년은 아예 탄소 중립 달성이 목표네요. 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좀 더 혁신적인 기술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친환경 차량이라든지 드론 배송, 더 나아가서는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거요. 이런 혁신 기술 도입하고 또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남는 배출량은 탄소 크레딧을 사거나 뭐 산림 보건 프로젝트 같은 데 참여해서 상쇄하고 그래서 결국 넷제로를 달성하는 게 목표죠. 와, 정말 거대한 계획인데 이걸 뭐 혼자 다 하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협력의 중요성 이런 얘기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강조되고 있죠. 특히 그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 있잖아요. 스코프 3의 배출량이라고 하는 이걸 줄이려면 공급업체나 고객사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공급업체랑은 ESG 평가 기준 같은 걸 공유하고 개선 계획을 같이 만들고 고객사랑은 감축 목표를 서로 연동하는 방식 이런 걸 제안하고 있어요. 아, 스코프 3. 그게 우리 회사 활동 범위 밖에서 나오는 배출량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협력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혹시 좀 흥미로운 협력 사례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일본 물류업계 사례가 나오는데요. 공동으로 전기트럭 충전소를 구축한 사례예요. 개별 기업이 각자 투자할 때보다 비용을 무려 40%나 절감했다고 하니까 동종업계끼리 협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중소물류업체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도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뭐 1년 차에는 데이터 시스템 구축하고 운송 효율화에 먼저 집중하고 점차 친환경 차량 도입이나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나아가라. 이런 단계별 투자 계획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정부 지원 제도나 ESG 대출 활용 방안까지 되게 실질적인데요. 이 내용 들으시면서 여러분 회사에서는 어떤 단기적인 목표부터 좀 시작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결국 이겁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ROI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 이게 물류 탄소 감축 로드맵의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죠. 너무 거창한 계획보다는 일단 실행 가능한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탄소 감축을 그냥 비용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투자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로드맵을 단순히 그냥 규제 지키는 걸 넘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떤 새로운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친환경 이미지를 통해서 고객 신뢰를 더 얻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친환경 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그런 길에 말입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탄소 감축 전략 수립에 좀 실질적인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자료 마지막에는 다음 주제로 실행력과 조직 운영에 대한 내용을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계획을 진짜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기대됩니다.